건설 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새벽에 시작해서 저녁에 마치고 오면 운동할 시간이 안 되는데 방법이 없나요? 부교감 신경 항진증이라 항상 무기력하고 몸에 힘이 빠지고 탈모도 심해지고 미치겠네요. 뭘 먹어야 할까요? 선생님, 몇 개월 전부터 얼굴이 심하게 붉어져 있습니다. 자는 중에 입이 말라 입술이 오그라붙고 깨서 물 마시고 바세린 덧바르느라 깊은 잠도 못 잡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계단 오르기를 해볼까 해요. 한약재는 무엇을 먹어야 도움이 될까요? 마른 사람도 계단 오르기 괜찮을까요? 살이 빠질까 봐서요. 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댓글로 다 답을 달아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 질문들을 몇 개 뽑아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건설일 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면 안 되는 걸까요? 건설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새벽에 시작해서 저녁에 마치고 오면 운동할 시간이 안 되는데 방법이 없나요? 퇴근하여 저녁 7시에서 7시 30분 사이 저녁 먹으면 8시 30분 넘는데 좋은 방법이 없나요? 저녁 드시고 산책을 하시면 돼요. 밤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격하게 하면 심장이 흥분이 돼서 그게 가라앉는 데까지 한 4시간 걸려요. 그래서 너무 심박수를 올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 수면에 방해가 되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에너지 리듬을 다운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산책 정도, 식사 후에 한 30분 정도 산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째로 몸을 쓰는 일을 하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좋습니다. 앉아서 일하는 분들에 비해서. 자꾸 다양하게 몸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운동에 비해서 일을 할 때 몸을 쓰는 거에 문제점이 뭐냐면, 운동은 우리가 좋은 자세를 잡고 그걸 훈련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일은 불편한 자세로 그걸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일의 특성상 같은 자세를 반복하기 쉽단 말이에요. 도배를 하는 사람은 이걸 계속 하겠죠. 그리고 뭐 천장에 전구다는 사람들은 이걸 계속 하겠죠. 그리고 뭐 바닥 작업을 하는 사람은 뭐 쪼그려 앉아야 된다거나 그런 자세가 많을 거예요. 이게 일을 하다 보면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일을 하다가 중간에 쉬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특정 자세를 계속 하게 되면 신체 특정 부위에 부하를 걸게 되고 또 다른 부위를 사용하지 않게 되고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 반대의 자세를 쉬는 시간마다 1분씩만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쪼그려 앉아서 바닥에서 뭘 해야 되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단 1분만 몸을 쫙 펴서 일어서서 몸을 펼치는 그 행동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1시간 단위로. 딱 1분만 투자하면 돼요. 일하다가 1분 투자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 알기 때문에 길게는 할 수가 없어요. 잠깐 쉬는 타이밍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너무 일어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숙여서 이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고, 딱 앞에서 전방을 고정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회전을 해줘야겠죠. 회전. 쓰지 않는 근육들을 그때 쉬면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 스트레칭을 해주는 이유는 그 쓰지 않았던 근육 쪽으로 혈액을 자꾸 밀어 넣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혈액은 골고루 몸 전신적으로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정된 자세로 일하는 분들은 반드시 쓰지 않는 근육 부분을 스트레칭을 해줘서 그쪽으로 혈액을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상도 막고 쓰지 않아서 약해지는 부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교감 신경 항진증이라 항상 무기력하고 몸에 힘이 빠지고 탈모도 심해지고 미치겠네요. 뭘 먹어야 할까요? 자, 먼저 부교감 신경 항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감 신경은 우리가 항진되는 쪽을 담당하는 신경이에요. 심박수가 올라가고 땀이 나고 근육으로 혈액이 들어가는 그런 걸 담당하는 신경이고, 반대로 부교감 신경은 심장 박동수를 느리게 하고 안정을 만들고 소화기 쪽으로 혈액이 들어가고 안정된 걸 주관하는 신경입니다. 근데 이게 항진이 돼 버리니까 이게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력해지고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기고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혈압이 떨어지고 저혈압이 생깁니다. 또 소화기 쪽으로 혈액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소화기는 항진이 돼요. 그래서 너무 연동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서 설사를 하거나 위산 분비 과다, 그리고 그런 과잉작용에 의한 소화장애까지 동반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저혈압을 동반한 전신적 무기력감이 잘 따라옵니다. 이럴 때 추천하는 약재는 인삼하고 환기입니다. 우리가 기력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에요.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근육 쪽으로 혈액이 안 들어가니까 무기력해지고 소화기는 항진돼서 자꾸 무름변을 본단 말이에요. 인삼 환기가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주고 전반적인 몸의 텐션을 높여줍니다. 거기다가 백출까지 조합이 되면 설사나 무름병까지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근데 이분이 탈모가 심해졌다 이런 증상을 호소를 했는데, 만약 이런 경우 열이 위로 뜨고 있다, 그런 경우 인삼환기 조합을 오래 쓸 수는 없습니다. 다 좋은데 인삼환기가 열이 뜨는 분들이 계속 사용하게 되면 상열로 인한 문제가 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나는 무기력하기도 한데 열이 뜨는 증상이 있어, 이런 경우는 딱 조합을 해야 돼요. 기를 올려주는 인삼환기 조합을 먹으면서 상열되는 거, 이 열을 좀 다운시켜 줄 수 있는 조합을 같이 드셔주면 됩니다. 기만 올라가면 진액을 다 소모시켜 버리고 열이 위로 떠버려요. 그래서 진액으로 안정화시켜주는 요소를 같이 쓰면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집니다. 그래서 인삼환기 조합에 사삼, 맹문동, 구기자, 감국 이런 것들로 열을 다운시키면서 진액, 혈액을 도와주면 열이 뜨는 현상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몇 개월 전부터 얼굴이 심하게 붉어져 있습니다. 자는 중에 입이 말라 입술이 오그라붙고 깨서 물 마시고 바세린 덧바르느라 깊은 잠도 못 잡니다. 시간이 길어지니 우울감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치료가 오래 걸리는 걸까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상열이죠. 상열에는 반드시 건조를 동반을 합니다. 이 상열이 된 이유 자체가 진액, 혈액, 음기, 몸에서 열이 뜨지 않게 밑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좀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엔진이 돌아갈 때 냉각수가 존재해야지 엔진이 과열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 작용에서는 이 진액, 혈액이 냉각수 작용을 합니다. 근데 진액, 혈액이 부족해진 사람은 이 열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상열이 돼요. 진액, 혈액이 부족한데 상열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딱 나타나는 게 건조 증상입니다. 진액 고갈 증상. 원래도 진액이 부족했는데 열이 진액을 자꾸 더 말려버리니까 상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이 마른다, 입술이 마른다, 코 점막이 마른다, 목이 칼칼해진다, 여기 피부가 각질이 일어난다, 두피가 빨갛게 된다. 두면부의 열감, 건조감을 많이 호소를 해요. 통틀어서 상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10중 8구 진액, 혈액이 그냥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 열이 뜬다, 열이 뜨면서 건조하다, 그러면 열을 식혀주면서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삼, 맹문동 같은 이 진액이 많이 함유된 원료들이에요. 이런 것들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심장의 열이 위로 올라갔을 확률도 높아요. 그럴 때는 심장의 기운을 도와주는 당귀, 단삼, 홍화, 지황, 이런 것들이 심장을 도와주면서 혈액의 밸런스를 잘 맞춰줘요. 그래서 진액을 도와주는 거, 혈액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척추관 협착증인데 척추 측만증, 전방위 전이증도 있어요. 오래되어 걸음걸이도 좀 불편해집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계단 오르기를 해볼까 해요. 한약재는 무엇을 먹어야 도움이 될까요? 관절 전체의 가동성이 다 뻑뻑해져 있다, 척추 협착도 있다. 보통 관절들은 대부분 같이 가요. 한쪽이 가동성이 떨어졌다 하면 모든 전반적인 관절의 가동성이 다 떨어집니다. 척추가 유연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걔들이 한 덩어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릎 관절도 뻑뻑해지면서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관절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다 동시다발적으로 하나씩 계속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관절 쪽으로 얼마나 촉촉한 진액이 많이 들어갔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관절 쪽으로는 두충, 우슬, 오가피까지 이런 거 다려 먹으면 좋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관절 쪽으로 부드러움을 유도하면서 혈액의 재료를 공급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황이 재료로 들어가고,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작약이 들어가고, 관절의 붓기를 빼기 위해서 복령이 들어가고, 이런 조합으로 집에서 끓여 드시면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관절관 제품에 그 외에도 관절에 필요한 성분들 많이 들어있으니까 요거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도 관절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마른 사람도 계단 오르기 괜찮을까요? 살이 빠질까 봐서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단 오르기 한다고 살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살 빠질 거예요. 계단 오르기를 해서 엉덩이 근육, 종아리, 대퇴사두근, 이걸 강화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근육의 볼륨을 늘리게 되고, 근육이 늘어난 양만큼 1kg라도 체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마른 사람은 근력 운동 비중을 높여야 돼요. 유산소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근데 계단 오르기는 유산소 30, 근력 70이에요. 그래서 하면 근육이 늘어나면서 체중 감소를 오히려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마른 사람일수록 더 추천을 합니다. 계단 오르기 하셔야 돼요.
살 빠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댓글 중에 가장 많은 게 계단 오르기를 하면서 사고방식이 바뀌었다, 기분이 좋아졌다, 이 얘기들이에요.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같은 것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계단 운동 후에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짧지만 아주 임팩트가 있죠. 같은 것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하셨지만 긍정적인 생각이 생겼다, 이 뜻으로 들립니다. 그 전에는 누가 얘기를 하면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안 좋아졌을 그런 상황에 이제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도 짜증이 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네, 혹은 거기서 뭔가 배울 점이 있네,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이 바뀝니다. 계단 오르기에 가장 강력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 사람들은 항상 사건이나 상황을 해석을 하잖아요. 아,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아, 기분이 안 좋아. 아, 난 저런 사람이랑 같이 있기 싫어. 왜 나한테는 이런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길까?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이나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자, 기분 좋게 보자, 그런 좋은 말로 아무리 세뇌를 시켜도 그게 안 돼요. 내 기분이 이미 나쁜데 그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거의 저는 유일하다고 봐요. 유일한 방법은 몸의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심박수를 올리고 심장의 활성도를 올리고 혈액순환을 강화를 해서 세포들한테 일단 일용할 양식들을 나눠줘. 그러면 세포들 하나하나가 다 깨어나요. 기분이 좋아지겠죠, 세포들이. 뇌 세포도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긍정적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로토닌을 더 많이 내놓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세상을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긍정적인 몸 상태를 만드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 나 긍정적이어야지, 나 행복해야지, 이런 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거 생각보다 잘 통하지 않아요. 그냥 기분 좋은 몸 상태, 몸의 최적화를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몸을 써서, 심장을 가동을 시켜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또 한 사연을 소개시켜드리면, 소금을 마시고 계단 오르기 3개월째입니다. 피부 각질 사라졌고요. 불면증 없이 피곤해서 잠이 옵니다. 기분이 상쾌하고 우울감이 사라지고 소화가 너무 잘 됩니다. 아침에 항상 손발 다리가 부어 있었는데 잘 붓지도 않아요. 숨이 차게 계단을 오르니 심장이 튼튼해진 것 같아요. 특히 무릎이 더 튼튼해졌어요. 계단 오르기하고 소금을 마셨을 뿐인데 오래된 지병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상태, 기분 상태가 점점 바뀌어 나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신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해야 될 것들,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소금을 한 잔 먹었을 뿐인데 그게 빠르게 내 몸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구나. 이걸 자기가 느껴봐야 돼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꾸 저분은 왜 계단 오르기를 하라 그러고 소금물 마시기 캠페인을 하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해봤을 때 느끼는 장점을 가지고 그걸 지속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생각을 줄여야 됩니다. 생각은 과거 기반으로 내가 해왔던 거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옮겼을 때 데이터가 없어요, 내 생각 속에는. 그래서 꼭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게 실현 가능하다라는 걸 내가 이해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세상으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사연입니다. 58세 여성입니다. 한 달 계단 걷기 했는데 불규칙한 심장 뛰는 게 지금 정상입니다. 58세, 부정맥이 많이 생기는 연령대입니다. 근데 한 달 계단 올랐을 뿐인데 그 불규칙한 리듬, 그거 안 당해본 분들은 몰라요. 심장이 불안정하게 뛰면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근데 그 시점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원래 움직여서 심장 강화를 해서 그 약해진 심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불안해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방어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격한 운동하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여행 가기로 약속 잡은 거 괜히 마음이 약해져서 그걸 캔슬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활동을 줄여버리니까 증상들은 당연히 더 심해지겠죠. 몸을 움직여서 심장을 강화를 해서 넘어설 수 있는 증상들인데 그걸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분처럼 한 달 해봤을 뿐인데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분이 왜 한 달을 했을까요? 꽤나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방향이 맞다라는 감을 찾으신 거예요. 처음에 단 한 번 할 때는 약간 불안하긴 해요.
안 하던 걸 했으니까 평생 계단 오르기 같은 거는 하지를 않았던 사람이 계단 오르면 숨 차고 심장이 요동치고 난리를 부려요. 근데 이분도 이제 제가 계속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봤겠죠. 해보니까 그 요동치는 심장의 그 패턴이 불안 요소가 아니고 가동에 의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도. 그리고 그걸 하루 이틀 3일 해보니까 불안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오히려 일상에서 안정된 심장 패턴이 오더라,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하신 거죠, 이분도. 대부분 처음 한 번이 어렵지 시작을 하면 이렇게 계속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사연입니다. 원장님 덕분에 점점 치유가 되어 근본 치료를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니 몸을 이해하고 뭘 먹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규칙적인 생활, 좋은 식재료를 먹어라, 과식하지 않기, 운동 습관을 가져라.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당연한 걸 막상 정말 실천을 하는 거, 이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하면서 결국 내가 약 처방은 해줄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끌고 가서 하기 싫은 그 행동들을 하게 만들까? 여기서 계속 벽에 막힌 거예요.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말 제가 어떤 방법들을 진료실에서 써봐도 안 하는 사람은 결국은 안 해요. 그래서 치료도 결국 반쪽짜리 밖에 안 됩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저도 바뀌었고 환자들도 바뀌었습니다. 일단 오기 전에 먼저 해봅니다. 환자들이 믿져야 본전. 치료하러 가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부터 해보고 그때 필요하면 치료에 도움을 받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치료하러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계단 오르기를 다 하고 옵니다. 그리고 했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더라,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서로 얘기가 편해집니다. 운동의 중요성, 규칙적인 생활의 중요성, 이미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 이렇게 들어가면 무난하게 잘 갑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댓글들도 달아주시고, 저희 유튜브 보면 거의 다 긍정적 댓글만 달립니다. 제가 유도한 측면도 있죠. 하루 종일 긍정적 단어로만 살아보자. 그리고 댓글도 긍정적 단어로만 한번 써보자. 제가 자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연습입니다. 사고방식의 연습이에요. 부정적 단어 쓰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살아가는데. 이득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적 단어를 쓰고 싶은 유혹에 빠져듭니다. 왜냐면 지금 내 처지가 이런 거를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싶거든요. 이 기구한 내 운명을 누군가한테 알려서 공감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 헛수고입니다. 그거 안 하셔도 돼요. 멈춰도 돼요. 그걸 하려는 순간 본인은 그 속에 머물러서 본인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하게 됩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 나는 세상의 피해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운 없게도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고,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정의를 합니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갇힐 뿐입니다. 그것 말고 내가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긍정적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굳이 그 부정적 단어들을 사용해서 나를 그 안에 가둘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멈춰도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원체 오랫동안 그 단어들을 사용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표현해 왔기 때문에 그걸 멈추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한번 멈춰 보세요. 멈춰도 나는 여전히 존재해요. 그걸 멈춘다고 해서 내가 잃는 게 생각보다 없어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져요. 그리고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긍정적으로. 얻는 이득들이 많다라는 거를 몇 번을 해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실험적으로 지금 댓글에다가 긍정적 단어로만 한번 적어보세요.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댓글을 달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뭐라고? 몇 글자 적는 거,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근데 간지러워서 못 하시겠죠? 그냥 해보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모든 것은 그냥 한 번을 한 이후에 그때 바뀝니다. 자, 이분의 사연 계속합니다. 오늘도 계단 오르기 하러 갑니다. 처음에는 10층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15층을 2번 올라갑니다. 신기하게도 더 튼튼해지는 심장을 보면서 건강함을 느낍니다. 몸을 관찰하는 방법을 터득을 한 거죠. 그리고 15층 2번 올라가게 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충만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이거면 됩니다. 남들이 100층을 올라가건 하루에 5번을 계단을 타던 아니면 러닝을 하든 그거 안 쳐다봐도 돼요. 나 자신이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움직이지도 않던 사람이 15층 2번 올라가는 거. 절대 저 멀리 가는 사람들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면 됩니다. 늘 잘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하세요. 혹여 잘 못한다 하더라도 비난도 하지 마세요. 늘 잘하면 되잖아. 아니면 지금 당장 하면 되잖아요. 그 비난할 시간에 한 걸음을 떼세요. 감사합니다. 와, 구독자들 긍정적 댓글을 읽다 보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기분이 바로 좋아지네요. 여러분들의 긍정적 사고방식, 긍정적 댓글, 긍정적 행동,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대단한 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게 옆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한테 긍정적 기운을 전파를 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내 태도,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운동 중에는 괜찮은데 운동 후 회복 시에 부정맥이 5에서 10분 정도 오는데 계단으로 심장 강화하면 부정맥도 좋아질까요? 자, 운동 후에 회복 시간에서 부정맥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하트 레이트 리커버리, 이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의 능력이 떨어져서 빨리 복구하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계단 오르기를 하면 좋을까 나쁠까?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5에서 10분 동안 지속되는 이 부정맥이 불쾌한 분들은 계단 오르기를 얼마 했을 때 이런 패턴이 발생하는지를 보고 그 강도까지는 가지 말고 그 강도 전에 딱 멈춰서 부정맥이 얼마간 지속되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그 패턴을 매일 한 5번 정도 반복을 해봅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심장이 심박수를 올렸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줄여나가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 리커버리 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 거예요. 여기서 5에서 10분 정도 걸렸다 얘기를 했는데 5에서 10분 정도 부정맥이 발생할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지 마시고 한 5분 이내에 부정맥이 발생하는 그 강도의 훈련을 하루에 4-5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며칠 안 가서 이 5분이 짧아집니다. 계단 오르기를 계속 반복을 했을 때. 왜냐하면 몸에 무리를 안 주면서 짧은 시간에 심박수를 올릴 수 있는 게 계단 오르기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올렸다 빨리 회복하는 그 패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분이 4분이 되고 3분이 되고 2분이 되고 없어집니다. 그게 부정맥 현상이. 그러면 그때 강도를 높이면 됩니다.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도 분명히 이전보다 확 줄어 있다는 걸 느껴요. 아, 심박수가 올라갔다가 굉장히 빠르게 제자리를 찾는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계단 오르기를 통해서 연습을 하면 굉장히 좋죠. 강도나 시간 같은 걸 내가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는 사람은 계단 오르기를 활용을 해서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요즘 제가 가만히 있어도 머리에 땀이 많이 나고 몸에도 땀이 많이 나는 듯합니다. 혹 원인이 심장 문제일까요? 땀이 많이 난다고 해서 모두 심장 문제로 귀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열 반응, 특히 상체, 두면부의 열 반응은 이 치솟은 열, 상체에 머무르는 열이 원래는 몸 전신으로 피부, 표피, 손 발끝으로 이동해야 될 열이 상부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 열이 나는 사람들은 한 70-80%가 상부에는 열이 나는데 손발은 차가워요. 물론 손발에도 열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좀 과잉된 열이어서 좀 잘못된 경우인데, 한 부분에 손발이어도 손발이 너무 뜨겁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부위에 열이 너무 몰려 있기 때문에. 신체는 열이 발생하면 그걸 최대한 차가운 부위 쪽으로 보내서 그걸 냉각시켜서 다시 좀 식혀진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서 가지고 와야 돼요. 식혀지지 않은 열받은 혈액이 계속 심장으로 들어오면 심장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심장에 열 찼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심장의 효율이 떨어지니까 냉각 기능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열이 자꾸 더 심해져요. 원인이 심장일 수 있어요. 심장의 순환 능력이 떨어지니까 냉각 기능이 안 되고, 냉각 기능이 안 되니까 상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손발이 찬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건 섞어주기만 하면 돼요. 심장을 쓰는 행위를 하면 돼요. 심박수를 올리는 거. 분당하는 일을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면 심장이 처리할 수 있는 분당 혈액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열이 있어도 이걸 필요한 대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져요. 상체는 열이 나는데 손발이 만약 차다, 어느 정도 강도로 운동을 해야 되냐면 손에 열이 날 때까지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의 혈액의 교반, 온도의 교반이 제대로 일어난 겁니다. 손에서 땀이 날 정도니까 어딘가에 있는 열을 얘가 가져와서 식히고 있구나. 운동으로 극복이 1차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혈액의 양이 줄은 사람이 있어요.
혈액의 양이 줄면 당연히 심장도 혈액을 먹고 살기 때문에 심장 능력도 떨어지고 심장이 빨리 지쳐요. 혈액의 양이 줄은 상태에서 상열이 있고 몸에 자꾸 땀이 나고 열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운동으로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운동을 해서 땀을 내고 더 고갈을 시키면 혈액 양이 더 줄어버려요.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면서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운동으로 좀 해결하기 어렵고 혈액의 양을 늘리는 쪽으로 좀 해야 됩니다. 첫째, 혈액 볼륨 내에서 수분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신선한 물기 많은 채소들, 배추, 양상추, 오이, 가지, 배, 수박, 시원한 과일과 물기를 많이 함유한 채소들, 토마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일단 혈액의 볼륨을 늘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플러스 거기다가 저혈압이면 소금물을 반드시 먹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혈액의 볼륨만 늘려줘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혈액의 볼륨을 늘린 다음에 혹은 병행해서 같이 운동을 하면 됩니다. 볼륨이 늘어나고 심장이 혈액을 돌려주니까 열의 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좋은 것들, 음식을 충분히 잘 먹어야지, 채소뿐만이 아니라 육류도 잘 먹어야 되고 뭐든지 골고루 잘 먹어야지 혈액이 잘 만들어집니다. 근데 물론 잘 먹을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도 많아요. 혈액이 줄어들고 심장순환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소화기가 멀쩡할 리가 없거든요. 잘 못 먹어요. 그리고 음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혈액이 많이 손상된 사람들은 그게 보충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한방 치료하시는 게 좋아요. 한방 치료가 소화기나 혈액의 기능을 개선시키는데 특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혈을 통해서 혈액을 늘리는 것 이상의 내 몸의 자체 혈액 재생 능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열이 조정이 되는 사람은 제일 간단한 케이스고, 두 번째, 잘 먹으면서 운동을 해서 해결되면 그 다음에 자체 능력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수단들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한방 치료도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한의원 가서 약 먹기 부담스럽다 그러면 뭘 드셔야 되나? 열이 뜨면서 혈액이 부족한 사람은 열을 식혀주면서 진액을 넣어주는 사삼, 맹문동, 구기자, 감국, 단삼, 홍화, 당귀, 지황, 황정, 이런 식으로 열은 꺼주면서 몸에 진액과 혈액을 보태주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좀 드시면 돼요. 근데 기본은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항상 소화기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데, 소화기의 건강 상태는 점막이다. 점막이 튼튼하면 소화기는 제대로 돌아갈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세팅으로 가져가는 게 산약, 백복력, 요 조합입니다. 산약이 폐나 위나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매끄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백복령은 정체되는 수분을 처리하는 역할을 해서 소화기 내에서 머물러 있는 녀석들을 자꾸 돌리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소화기가 너무 약한 분들은 스타트를 산약, 백복령 이런 조합으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또 질문이에요. 스테퍼 좋을까요? 계단 오르기를 먼저 추천을 해요. 반드시 계단 오르기가 더 좋습니다. 스테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치 에너지가 변화하지 않으면 투입되는 에너지 양은 확 줄어듭니다. 스테퍼는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중력을 거슬러서 내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신체 기관의 작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계단 오르기를 추천을 하고, 그게 안 된다, 스테퍼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낫죠. 그 다음에 더 안전한 형태로, 그러니까 중심을 잡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제가 전에 책 같은 거 좀 무거운 거 쌓아놓고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해라 말씀드렸는데, 발판 하나 사시면 돼요. 플라스틱 발판. 스텝박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운동할 때 우리가 맨몸 운동할 때 쓰는 건데, 요만한 단으로 된 게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널찍하게. 그 스텝박스를 올라가서 내려오고 올라가서 내려오고 발을 번갈아 가면서, 혹은 내가 이쪽 왼쪽 발이 무릎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왼쪽은 따라오면 돼요. 이거는 힘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왼쪽 발로 버티면서 오른쪽 발이 내려오면 이때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왼쪽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패턴으로 하면 됩니다. 올라갈 때는 오른발 쓰고, 따라 올라갈 때 왼발 쓰고, 내려올 때 좀 버티는 거. 얘가 공중에 떴기 때문에 한 발로 얘가 버티죠. 내려올 때 얘가 힘을 쓸 때 어느 정도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한 분들은 이 패턴으로 약한 쪽을 계속 조금 보살펴 주면서 하면 됩니다. 근데 계속 이쪽만 더 많이 쓰게 되면 또 이쪽이 좀 아파와요. 근데 그때 이쪽이 좀 강화가 됐단 말이에요. 좀 보살펴 주고 피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운동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얘는 좀 괜찮아져요. 그럼 얘는 약간 부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또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잘 관찰해 가면서 내가 나는 계단 오르기도 못하겠어. 계단 오르기 하니까 무릎이 더 아파.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더 저강도의 무언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밑에서 시작하는 거, 그런 걸 부끄러워하거나 자기 비하를 하지 마세요. 절대. 뭐든지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해 나가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스태퍼도 좋고 스텝박스도 좋아요. 계단으로 나갈 여건이 안 되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거 알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